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중국의 1대1로 BRI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좀 깊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게 뭐 기사부터 연구 보고서까지 자료가 참 다양한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부채 함정 논란부터 실제 경제 효과, 또 현장의 목소리까지 핵심만 좀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1대1로가 뭐 필요한 개발을 돕는다는 기대도 크지만 동시에 부채 문제나 정치적인 영향력, 또 현지 사회와의 갈등 이런 우려도 많거든요. 네, 자료들이 딱 그 양면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그 실체를 같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1대1로 이게 정확히 뭔가요? 2013년에 시작된 거죠? 네, 중국 주도의 아주 큰 인프라 계획이죠. 철도, 항만, 도로 이런 걸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다 연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자료나 지도도 있던데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교류 확대, 무역 증진 이런 건데 논란이 많아요. 네, 가장 큰 게 역시 부채 함정 외교라는 주장이죠. 부채 함정? 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한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내서 인프라를 짓게 하고 결국 못 갚으면 그 자산을 중국이 가져간다. 이런 논리입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가 딱 그 예로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대출 조건이 불투명하다거나 숨겨진 부채가 있다거나 이런 문제도 계속 지적되고요. 아, 그리고 자료 보니까 중국 교통건설, CCCC. 네, 중국 국영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과거에 세계은행 제재를 받았다거나 또 말레이시아 일로MDB 비자금 스캔들 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 같은 거 이런 부패 문제에도 거론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의혹들이 계속 따라붙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또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른 시각도 많습니다. 중국 내부의 어떤 경제 문제, 예를 들면 과잉 생산 해소 같은 거요. 그런 걸 해결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적이죠. 그리고 또 사업 추진 자체가 중국 정부가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참여하는 나라, 수혜국의 현지 정치 상황이나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에 더 휘둘리는 경우도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 현지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요? 예를 들면 정치 자금이라던가 리베이트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가능성들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개발도상국들은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도 1대1로에 참여하는 걸까요? 일단은 돈이죠. 경제 성장을 하려면 인프라 투자가 꼭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할 돈은 부족하니까요. 그렇죠. 당장 도로 깔고 항만 짓고 해야 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자본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방이나 IMF 같은 국제기구에 비해 조건이 덜 까다롭다는 인식도 있고 사업 추진 속도도 빠르고요. 아, 확실히 그런 면이 있겠네요. 그리고 중국은 다양한 정치 체제하고도 좀 실용적으로 협력하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사례들도 자료에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철도 같은 경우 내륙국인데 바닷길이 열렸다고 하고 네, 그렇죠. 아디스아바바 경전철은 주변 지역 투자도 유치했고요. 스리랑카도 고속도로 덕분에 이동 시간이 엄청 줄었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분명히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 논란의 중심으로 가보죠.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이게 정말 부채 함정의 전형일까요? 자료를 보면 좀 다른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이게 파고들면 정말 복잡합니다. 일단 항만 운영이 잘 안 된 건 스리랑카 정부 자체의 운영 미숙 탓이 크다는 지적이 많아요. 운영 미숙이요? 네, 한 전문가 평가는 모든 게 엉망이었다. 이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한반토타 항구 부채가 스리랑카 전체 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작다는 분석도 있고요. 아, 그래요? 얼마나 되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외채 상환액의 한 3.3%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압도적인 비중은 아니라는 거죠. 의외네요. 네, 오히려 스리랑카가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 조건 때문에 손실이 계속 나던 항만 운영권을 중국 기업에 99년간 넘긴 측면이 더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아, IMF 조건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스리랑카의 전체 대중국 부채 비중 자체도 일본이나 다른 나라 국제금융시장에서 빌린 돈보다 낮다는 점도 봐야 하고요. 허허, 이게 알려진 거랑은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부채 함정이라는 프레임이 좀 단순화된 면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말레이시아 사례는 또 어떤가요? 동해안철도 ECRCL 사업 재협상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말레이시아 경고는 이게 단순히 중국의 압박이라기보다는 그 이전 총리였던 나집 라작의 1MDB 부패 스캔들하고 아주 깊게 얽혀 있습니다. 아, 그 유명한 1MDB 스캔들이요? 네, 이 CRL 사업 자금을 이용해서 1MDB 관련 비자금을 세탁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죠. 와, 그래서 정권이 바뀐 뒤에 이 사업이 재조정된 데는 이런 국내 정치적인 배경이 아주 크게 작용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역사회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말레이시아 MCKIP 산업단지는 CRRC 철도공장 같은 사례도 자료에 있던데요. 네, 보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CRRC 공장 같은 경우는 현지인 고용률 85%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오, 85%면 높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현지인들은 주로 좀 저숙련 일자리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고 또 중국에서 온 직원들하고 언어나 문화 차이 때문에 마찰도 있고요. 기술 이전이 잘 안 된다는 불만도 있고요. 이런 긴장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역시 빛과 그림자가 있군요. 노동 문제는 좀 더 광범위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투입되고 현지인들에게는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만 돌아간다. 이런 지적은 여러 프로젝트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사업마다 그 비율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지적되는 건 맞습니다.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거나 심지어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심각하네요. 네, 이게 결국에는 기술 이전도 잘 안 되고 유지보수 같은 것도 중국에 의존하게 되면서 종속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는 거죠. 아, 장기적으로는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면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감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다거나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정학적인 문제까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 복잡하네요, 정말. 물론 중국도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나 평판 손상을 의식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도 자료들에서 지적하고 있고요. 자, 오늘 이렇게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1대1로라는 게 이게 단순히 선의의 원조다 아니면 악의적인 함정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절대 아니죠. 정말 복잡한 현실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경제 논리도 있고 또 참여하는 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 개별 사업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다 얽혀서 돌아가는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부채 함정이라는 틀이 물론 현실을 좀 과도하게 단순하는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투명성이 부족하다거나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또 노동 관행이나 현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1대1로는 중국의 춘 그림 못지않게 그 사업이 진행되는 나라의 어떤 리더십이나 제도, 때로는 부패 같은 그런 현지 요인에 의해서 성패나 부작용의 축에 달라지는 아주 상황 의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1대1로를 통해 지어진 막대한 인프라들, 이걸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앞으로 중국과 참여국 간의 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또 이익과 위험 부담은 과연 어떻게 나눠지게 될까요? 기술 종속성 문제도 있고 아까 말레이시아 ECR을 재협상 사례처럼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미래를 누가 어떻게 책임지게 될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